느낌. 일단 요즘 뜨는 플랫폼들을 쭉 적어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요 두 가지가 제일 인기 있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요거 지난번 강의 때 보여드린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소셜미디어와 검색 포털에 관한 리포트 2020이고요. 오픈 서베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트렌드 파악하기에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픈 서베이에서 다운로드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요게 인스타그램에서 네가 평소에 공유하는 게시물이 뭐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맛집, 음식, 여행, 일상, 패션, 의류, 리빙,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예쁘고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뭐 요런 게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검도 용품이 요것도 같이 봐야겠군요. 잠깐만요. 그래, 그냥 얘기할게요. 만약에 검도 용품이 20대와 30대의 여성들에게, 그리고 아름다운 사진을 지속적으로 뭔가 보기 좋고 멋있고 이런 사진들을 계속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마케팅, 뭐 예를 들면 구글 애널리틱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뭔가 예쁘게 포장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이 핸드폰 보다가 구글 애널리틱스에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할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아이템은 인스타그램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원래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나는 비록 맛집, 음식, 여행, 일상 뭐 이런 거 아니고 되게 재미없는 육아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인스타그램에 도전해 보겠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도전을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바빠서 도전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요 세 가지를 유지하면서, 뭐 엄밀하게 요 두 가지겠죠. 블로그와 네이버 광고 요 두 가지를 유지하면서 저는 유튜브를 할 거예요. 저의 아이템은. 그런데 이 길봉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장품, 뭐 펜션, 사진 뭐 이런 거는 유튜브보다 인스타그램이 딱 직방이잖아요. 오프라인의 맛집, 뭐 SNS, 카페 요런 것들, 요런 거는 그냥 인스타그램 딱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네이버 광고 뭐 요걸 유지하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숫자는 이 길봉님의 현재 상태, 이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느낌은 미래입니다. 투자인 거죠. 지금 당장에 뭔가 성과가 안 나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 현재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뽑으면서 미래에 투자를 해야 이 중에 뭐 같아? 이러면은 또 얘를 안정적으로 놓고 또 미래에 투자고, 요 두 가지를 동시에 굴리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마케팅을 하면 내가 할 게 있고 남이 할 게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홍대에 데이트 카페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고 딱 봤더니 테이블에 홍대 데이트 카페 해시태그를 남겨주시는 분에게는 우리가 서비스로 뭐 줄게요. 그렇지. 이거 먹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홍대 데이트 카페, 오신의 카페, 좋아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내가 음료수 하나 받아 먹겠죠. 이게 차곡차곡 인스타그램에 쌓여요. 그럼 어떤 사람이 홍대 데이트 카페 딱 썼는데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쓰는 걸 보고 야, 이 카페 정말 예쁘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 예쁜데? 사진도 예쁘다 라고 할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남들에게 자꾸 써달라고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검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 아니면 이거는 나만 알려줄 수 있어, 요런 팁들을 내 인스타그램에 혹은 내 유튜브에 내가 직접 올리는 게 이 사람은 검도의 전문가구나, 난 이 사람을 믿고 이 제품을 사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줍지 않는 저같이 검도에 대해서 하도 모르는 사람이 자, 오늘부터 검도 용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믿지 않겠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칭찬,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할 때는 좀 적절하게
남이 할 거리들을 통해서 뭐 이벤트라던가 뭐 어때요? 어떤 비용을 주면서 남이 할 것들을 하는 거 한편 전문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직접 하고 이렇게 분할하는 것도 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봉님의 질문을 좀 길게 한번 해봤고요. 구글 애널리틱스로 전체 유입을 보여주신 것 같은 예, 그렇죠. 구글 애널리틱스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요거는 구글 애널리틱스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캡처한 거거든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가져온 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요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봉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통계를 통해서 우선순위의 방향을 잡고 집중해야겠다. 맞습니다. 이 마케팅을 처음 하시고 막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과연 내가 어디에 맞춰야 되냐 이런 것들에 좀 방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길봉님처럼 좀 마케팅을 쭉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구글 애널리틱스만 설치되어 있다면은 뭐 크게 방황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도용품님 이야기를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 활동을 했어. 여러 가지 벌려놨어. 그런데 이게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되시잖아요. 나는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과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검도라는 키워드의 제 느낌은 사실 정확하게 와닿진 않아요. 글쎄요. 이게 검도 용품이면 어떤 게 맞을까요? 뭐 글쎄요. 제가 이 업종에 대한 이 생각이 막 이게 들어오진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 숫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말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지는 않더라고요. 숫자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나한테 맞는 건 뭐냐?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일단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마케팅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전환 세팅이 되어 있다. 요게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만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이라도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숫자로 나한테 맞는 마케팅 방법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어떻게 나온 거냐?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구글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통계죠. 통계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획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냐 이런 거죠. 오가닉, 요 오가닉은 뭐냐면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 검색을 한 거예요. 검색을 해서 들어온 게 내 전체 방문자의 한 29%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화는 이게 남의 업체 데이터라서 전화는 다 빼놨고요. 제가 이탈률과 평균 세션 시간 요 두 가지만 보고 있는데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탈률, 그러니까 내 홈페이지에 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나간 사람이 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만지고 클릭도 해보고 막 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에 와서 3.78, 그러니까 거의 4페이지 정도를 보고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은 2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이분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했을 때 제 홈페이지입니다. 오신의 학교를 검색해서 요거 클릭하고 오신 분들, 이분이 오가닉 유입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에서 오신의 학교 쳐서 여기 들어왔어요. 요렇게 들어온 거, 요게 오가닉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가닉 유입이 이탈률도 낮고요. 평균 세션 시간도 길어요.
이탈률은 참고로 내 홈페이지에 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나간 사람들,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이탈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이탈률은 0으로 가면 갈수록 좋겠죠. 그래서 일단 요 오가닉 유입에서 이탈률 44%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보통 한 80, 90 정도 되는 그런 마케팅 채널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4페이지, 와 이거 한 페이지도 보기 힘든데 4페이지나 봤다는 건 굉장히 많이 보고 2분 오래 머물렀다. 이거 굉장히 좋은 유입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길봉님은 사람들이 검도랜드를 검색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게 성과가 좋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알 수가 있죠. 인스타그램은 요건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의 광고예요. 인스타그램은 사실 링크를 못 넣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한 건데 요거는 보시면은 이탈률은 71%. 우와, 많이 올라갔죠. 검색에 비해서. 세션당 페이지 뷰 수도 1.73이면 두 페이지 정도 본 거고요. 45초. 그러니까 이 업체, 어떤 업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 업체는 검색에 비해서 인스타그램은 그냥 그래요. 딱히 좋다라고 할 수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뭘로 들어온지 알 수 없어.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는 8%밖에 차지하진 않지만 이탈률은 32. 10명 중에 7명은 내 홈페이지 와서 뭘 자꾸 클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검색, 우리가 지금 44가 좋은 거잖아요. 32면 더 좋은 거죠. 내 페이지를 보고요. 2분을 머물렀어요. 그러면 일단 이 업체의 경우는 오가닉과 네이버 블로그 요 두 가지가 좋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퍼럴, 요 레퍼럴은 어떤 걸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웹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페이스북 어디를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를 들어온 건데 요거는 여기서 제가 알 수는 없으니 이건 넘어갈게요. 어디서 들어온지는 여기로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요 토스트는 요 문자거든요. 문자 메시지 발송한 건 쭉 보시면 이탈률이 90%예요. 사람들이 내 문자를 받았을 때 클릭을 해서 들어오지만 10명 중에 9명은 안 보고 그냥 나가버려. 심지어 머무른 시간은 8초죠. 요거 별로 영향가 없네. 광고,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거든요.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 이런 등등등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봐서는 저에게 가장 인기 있고 중요한 건 검색, 블로그,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 검색 광고가 38%네요. 38%. 그 다음에 2분 머물렀으니까 현재 요놈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문자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봉님은 지금 나한테 뭔가 방문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방문자들 중에 어떤 방문자가 제일 질이 좋은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어떤 사람은 블로그보다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게 더 좋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네이버 광고가 성과가 더럽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없으니까. 숫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마케팅한 결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로그랑 네이버 광고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업체에게는 제일 중요한 매출의 소스가 되는 광고겠죠. 물론 돈은 또 많이 들어가겠지만 혹은 여러 가지 최적화 블로그가 있냐, 블로그를 몇 개 하냐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은 나는 블로그랑 네이버 광고가 좋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색. 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갑자기 어느 날 느낌 받았어 라고 해서 오신의 학교라고 해서 검색 띵 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들,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쌓이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광고를 검색해서 막 보다가 얘 뭐지? 클릭을 했는데 오씨 아줌마? 오씨네 학교? 이거 뭐지? 그래서 오신의 학교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죠. 혹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오신의 학교? 클릭을 해서 얘 쓴 글 보니까 괜찮네?
그런데 얘가 뭐 하는 애라고? 아, 오신의 학교. 얘 오신의 학교구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검색은 왜 늘어났는지 왜 줄어들었는지를 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길봉님께서 좀 약간 추론을 하셔야 돼요. 검색이 왜 늘었지? 내가 이번 주에 뭐 했지? 뭐 했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약간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검색은 왜 그랬느냐? 이 부분은 추상적입니다. 다만 요 두 개는 거의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숫자이고요. 이제 느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블로그, 유튜브 이 두 가지를 모르셨으니까 제가 아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덕에 사무실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뭘 검색을 할까요? 공덕 1인 사무실 클릭하겠죠. 그러면 요 광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서 블로그들을 보겠죠. 그러면 클릭을 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볼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는 어떤 궁금한 걸 찾기 위해서 공덕 1인 사무실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블로그들은 제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덕 1인 사무실이 제목에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공덕 1인 사무실을 검색을 했는데 제목에 그 키워드가 안 들어있는 건 하나도 없죠. 자, 그리고 공덕 1인 사무실보다 좀 더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는 공덕 사무실이죠. 일단 광고도 많고요.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 업체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제목에 공덕 사무실, 공덕 사무실, 공덕 사무실, 공덕 사무실 이렇게 들어 있겠죠. 그러면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다 라고 한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혹은 내 잠재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블로그를 처음 운영해 그리고 글을 막 쓰고 있는데 공덕 사무실로는 아무리 써도 노출이 안 돼. 그러면 좀 조회수가 작은 공덕 1인 사무실 같은 키워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로그가 노출이 되려면 내 고객들이 검색할 키워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블로그 그렇고요. 자, 이제 유튜브 한번 가볼게요. 제가 쿠키 만들기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새로운 채널, 새로운 동영상을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검색하는 것과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옆에 뜨는 모바일은 밑에 뜨겠죠.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검색과 추천 동영상 이 두 곳에 노출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곳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검색을 보시면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쿠키 만들기, 쿠키 만들기, 쿠키 만들기. 여기도 보시면 버터 쿠키 만들기, 여기도 쿠키 만들기, 여기도 영어지만 쿠키 만들기, 여기도 쿠키 만들기, 쿠키 만들기, 쿠키 만들기. 다 쿠키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 영상을 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볼만한 영상과 동일한 주제로 키워드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을 잘 읽으려면 혹은 책에 대한 이해가 높으려면 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비슷합니다. 키워드가 있어야 검색이 잘 될 기본 요소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텐츠, 구성, 이미지, 편집, 소리 뭐 등등등등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송 가이드님께서 검색이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글과 영상이 쌓이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만드시는 것보다는 요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만드시면은 훨씬 더 컨텐츠 구성, 편집, 이미지,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마케팅 방향? 뭐 마케팅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런 거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하잖아요? 그렇다면 너 블로그 정말 잘 운영하네 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 노출이고요. 두 번째는 방문자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우가 많다, 게시글 반응, 좋아요나 댓글 등이 있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너 몇 명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회수가 얼마야? 라고 할 수가 있고, 혹은 동영상에 좋아요, 댓글, 뭐 좋아요, 싫어요 등등등의 어떤 반응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면 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블로그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야, 아니면은 나는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야, 혹은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나는 어떤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블로그의 이 상위 노출, 내 키워드가 얼마나 상위 노출이 잘 됐느냐, 혹은 방문자가 몇 명이냐, 팔로우, 그리고 게시글의 반응들이 얼마나 많으냐, 혹은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 명이야?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수가 몇 명이야? 동영상의 반응은 어때? 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여기서 말한 이 숫자가 매출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브랜딩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가 되거나, 요 세 가지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발전소의 블로그 얘기했잖아요. 그 발전소의 블로그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어요. 방문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갔느냐 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환절기 건강관리, 목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로 방문자를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도 이벤트 많이 하면 좋아요, 댓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혹은 재밌는 어떤 게시글들을 어디서 폰다거나, 아니면 정말 재밌는 게시글들을 내가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게시글 반응을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운영을 해보면 좀 더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게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 굉장히 많이 봐주시거든요. 요즘에 그 질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라이브로 뭔가 비대면으로 뭔가 이게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발전소는 목 관리, 환절기 건강 관리로 브랜딩에도 도움이 안 되고 매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공유는 좀 될 수 있겠네요. 인스타그램에 그냥 단순히 웃겨서 반응만 이끌어내는 그런 컨텐츠는 브랜딩에도 글쎄요 도움이 될까요? 혹은 매출에도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오신의 학교에 와서 결제를 하는 게 저의 주 목표인데, 그냥 단순히 라이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라이브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이 제 방문자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구독자, 조회수, 동영상의 반응들을 대부분 이끌어준다 라고 한다면 저의 브랜딩도 딱히 도움이 안 되고 저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 숫자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매출, 브랜딩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점검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브랜딩은 네이버의 검색량을 보는 거, 혹은 자동완성 연관 검색어, 그리고 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어떤 유입 경로에서 와서 구매를 했느냐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파악을 해봤더니 요놈이거든요. 요놈.
저는 유튜브에 게시글 밑에 달려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사용자들에게 그냥 관심만 받는, 유튜브를 꿈꾸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올리기보다는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 꼬셔야겠다. 이게 이제 제 유튜브 운영의 어떤 기본 기조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도 단순히 방문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키워드를 잘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링크를 달았을 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너 요 게시글로 들어왔어, 너 요걸 보고 너한테 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마케팅을 잘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인스타그램 마케팅 대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자, 인스타그램 마케팅 대행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운영해서, 물론 내가 다 운영을 해도 되지만 보통 광고 대행사에 또 많이 맡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런 게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무조건 상위 노출을 보장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C랭크 블로그라고 불리는 일부 블로거들이 조금만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뭔가 글들을 좀 꾸민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작업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물론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최근에 다양한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여기서 상위 노출이라고 한다면 어떤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그것을 말하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 상위 노출 보장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뷰징은, 예전에는 상위 노출에 어떤 많은 영향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예를 들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탁 열었는데 구독자가 10명, 수명이에요 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탁 만들었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2만 명이야 라고 하면, 우와, 제 계정에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어뷰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게시글을 썼어요. 그런데 좋아요가 한 개도 없어, 댓글 2개야 라고 하는 것보다 좋아요가 막 70 몇 개고 댓글이 뭐 50 몇 개야, 야, 이 인스타그램은 뭐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스타그램에서 이 어뷰징은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계정은 좋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광고를 함께 돌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광고 대행사에 내 브랜드 계정의 운영을 맡겼지만 이 업체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 뭐 예를 들면은 댓글이나 좋아요가 적다거나 광고를 돌렸지만 그걸 통해서 유입들이 별로 적다라고 한다면 좋은 컨텐츠라고 볼 수가 없겠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 좋은 컨텐츠는 내 매출과 직접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고객들의 어떤 반응들을 체크해서 댓글이나 혹은 좋아요가 많으면 좋은 컨텐츠, 없다, 좀 나쁜 컨텐츠,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체험단,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내 브랜드 계정에서 내 잘났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효과도 별로 안 크니, 남들한테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에게 내 제품을 써보고 내 걸 자랑해줘, 그러면 이게 브랜딩이 좋아져서 효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게 한 6개월, 7개월, 약간 길게 보면 1년 전까지만 해도 성과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많은 업체들에서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게 되고 좀만 검색을 하더라도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좀 영향력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런 충성도들, 구독자들에 대한 충성도들이 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그런 체험단, 인플루언서 체험단의 어떤 기초는 그냥 내 어떤 해시태그가 많이 배포되는 그런 정도로만 봐주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위 노출 보장이라기보다는 브랜드 계정 운영이라던가 혹은 체험단 요 두 가지로 크게 줄어들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리튜브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노출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스타에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 혹은 셀럽이 된다거나 혹은 유튜브에 많은 구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노출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실 때는 이런 광고 대행의 종류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인스타그램은 뭐 홈에서 이렇게 노출되는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노출되는 영역들도 있는데 신규 방문자 그리고 팔로워를 자꾸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해시태그를 통한 신규 유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스타그램이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서만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팔로우를 늘리고 나의 어떤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해시태그를 찾겠다라고 한다면은 태그 부분에 가면은 요리라고 검색하면은 수많은 해시태그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해시태그를 구하는 방법들이 있죠. 제가 요리 쳤을 때 요렇게 한번 쭉 나오는데요. 요거 말고 펜션이라고 하는 키워드 한번 쭉 검색해 보시면은 또 요렇게 펜션과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해시태그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게시글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물론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또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확장을 해 가시는데 요거를 약간 자동화 시키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해시태그 선택의 수고를 좀 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 굉장히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 키워드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미디언스의 해시태그 랩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미디언스의 해시태그 랩 검색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회원가입하지 않으셔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요리를 검색을 하면은 요리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리, 와, 엄청 많네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400만. 물론 노출이 되면 좋지만, 이렇게 포스트 수가 많으면 노출되기 쉽진 않네요. 그리고 트렌드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간단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일단 1보다 높으면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1보다 작으면은 점점 사람들이 좀 덜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시간대별로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이거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스크롤 요렇게 내려봐 보시면은 요리를 가운데 두고 함께 쓰는 해시태그들이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해시태그를 검색하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은 요리라고 제가 태그를 검색했을 때 요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리와 관련된 요리가 아닌 단어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시작되는 관련도 있는 해시태그를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 미디언스 해시태그 랩은 요리, 집밥, 홈쿡 요리를 홈쿡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뭐 일상, 주부스타그램 요렇게 다양한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게시글을 예쁘게 포장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련도 있는 해시태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스크롤 쭉 내려봐 보시면은 인기 포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를 클릭을 하면 네, 이분의 해시태그 그러니까
요리라고 쳤을 때 노출되는 게시글이거든요. 여기도 클릭을 하면 이분의 해시태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색한 해시태그들 중에 인기 있는 게시글들을 보실 수 있고,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일단은 요리 봤을 때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거의 요리만 나오는 게 좀 독특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월간 분석인데 요것도 뭐 딱히 저희가 디테일하게 사용하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고요. 뭐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리라는 걸 기준으로 어떤 연관 트리가 이렇게 나오는지가 있는데, 요게 키워드에 따라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사항은 별로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언스 해시태그 랩은 포스트 수, 트렌드 지수, 그리고 연관 태그,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올려야겠다 라고 하는 게시글, 요렇게만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엄청 인기 키워드죠. 배달의 민족. 포스트 수 엄청 많고요. 그리고 트렌드 지수가 1.07이다 보니까 요즘 많이 쓰고 있다. 점점 많이 쓰고 있다. 뭐 최근 사회적 상황과 연관이 크겠죠. 그리고 배달의 민족과 같이 쓰는 그런 게시글들은 배달의 민족, 배달 음식, 먹스타그램, 뭐 치킨이 많이 보이고, 뭐 존맛탱도 있고요. 음식 스타그램 요렇게 관련 있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인기 게시글들을 요렇게 보실 수 있고, 난 요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과 연관 태그인데요. 여기도 뭐 딱히 도움이 되는 건 없는 것 같네요. 뭐 배달의 민족이 배민이고 배달 음식이고 배달 맛집이고 뭐 이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포스트 개수, 트렌드 지수, 그리고 어떤 연관도 있는 해시태그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인기 게시글, 요 정도만 확인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언스의 해시태그 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추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른 인스타 계정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방법, 혹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언스의 인플루언서 랩이라는 곳입니다. 일단 들어가 보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는데, 일단 구글이 잘 됩니다. 여기인데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거 끄고 주소 여기고, 요 미디언스라고 하는 곳은 큰 광고 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광고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요 해시태그 랩, 요 해시태그 랩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요 분석의 기초는 미디언스가 광고 대행사고 다양한 광고를 하는 곳인데, 일단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따 보시면은 단순히 이건 구독자가 몇 명이고 팬이 몇 명이고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지만, 요걸로는 너무 심플한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채널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뭐 요런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다는데 좀 방점을 찍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한 업체의 계정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피어피어 쇼쇼 푸푸스스.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카드 뉴스 형식의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컨텐츠인데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좋아요 25개, 뭐 댓글도 없네요. 뭐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또 기업 페이지인데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계정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곳에 넣어 봅니다. 그리고 분석 시작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비즈니스 계정이고 포스트 개수가 뭐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그리고 링크트리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링크트리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포스팅 유형은 대부분 그 슬라이드 형식의 컨텐츠들을 쓰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반응을 봤더니, 그러니까 요게 지금 5,000명 정도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에서 8,000명의 미디언스가 가지고 있는 계정들을 봤더니 대충 한 1.3 정도의 전체적인 평균을 보이고 있더라. 일단 제가 여러 업체를 분석을 해봤는데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기업인데 1.3이면 꽤 괜찮네, 뭐 이렇게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100개당 댓글이면 4.32, 그럼 좋아요 한 100개 달릴 때 댓글은 대충 4.23개 정도 달린다라고 하니 대략 요 정도 되는데, 일단 요거는 비교적 기업 계정인데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다른 업체들 넣어보시면 1 넘기가 되게 힘듭니다. 1 넘기가 되게 힘든데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대충 이렇게 만든 게 뭔가 글쎄요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봤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많이 쓰고 있는 해시태그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돈 벌어야 되니까 브랜드랑 아카데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자기개발, 재테크, 스타트업, 자기개발, 개발도 있고 개발도 있네요. 일잘러.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쓰는 게 아카데미랑 스타트, 자기개발, 재테크 요즘 애들을 중심으로 이제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인기 게시글은 여기선 뜨지 않네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미디언스에 광고를 하면 인증하고 보여지는데, 뭐 저도 인증받아 봤는데 뭐 딱히 이걸 본다고 뭔가 좋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계정 한번 보죠.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채널입니다. 쿠켓이라고 하는 채널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쿠켓. 자, 요 놈을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서 분석을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포스팅을 엄청 자주 올립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하루에 3개씩 올립니다. 하루에 3개씩. 와, 엄청 많이 올리네요. 그 다음에 단독 이미지는 한 개도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비디오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포함한 슬라이드 게시글들을 주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반응을 봤더니 아하, 아까 푸푸스스 물론 작은 채널이지만 반응이 1. 얼마가 나왔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얘는 0.6이야 좋아요 100개당 댓글 개수가 확실히 떨어지죠. 100개 달릴 때 댓글 1개 정도 달려. 그러니까 물론 비교치가 다르긴 합니다. 팔로워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1000, 만, 10만, 100만, 130만이니까 130만끼리의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푸푸스스가 얘보다 엄청 잘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별론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주로 쓰고 있는 해시태그는 아하, 쿠켓이나 쿠켓 레시피를 쓰는 거 이 2개를 제외하고는 다 아이템별로 먹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인기 포스트가 안 나오는데 원래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포스트도 대충 보시면서 이 계정에서 이런 게 인기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개인 계정 중에 홍대 맛집 한번 봅시다. 자, 홍대 맛집 하면 뭐 이런 거는 업체에서 할 거니까 제외하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그러네요. 요 사람 개인인 것 같네요. 요 사람 볼게요. 자, 요분에게 개인인가? 모르겠네요. 여튼 이분을 복사해서 인플루언서 랩에 이렇게 넣어보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나오네요. 개인이네요. 개인. 와, 개인인데 대단하네요. 하여튼 팔로워 이렇게 되고요. 이분은 하루에 한 개씩, 뭐 가끔 쉴 때도 있지만 대충 하루에 1개씩 올리고 있고, 아하, 이분도 거의 비디오거나 슬라이드 형식만 올리고 이미지는 거의 안 올리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스트 반응률 어떤가요? 57. 기업 계정이랑 완전 차이가 나죠. 좋아요 분포, 평균 댓글 분포, 야, 평균 댓글이 117개입니다. 부럽네요. 자, 그리고 좋아요 댓글 분포, 야, 여기 보시면은 달라요. 개인 계정과 기업 계정은 애초부터 이런 다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태생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아하, 이 사람이 주로 쓰고 있는 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아하,
이 사람은 대부분 이런 맛집으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 좀 괜찮다, 특히 이분은 연남동이 많네요. 연남동에 사시나 봐요. 근데 연남동 근처에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많네요. 이 사람은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참고하면 좋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 기업 계정과 개인 계정은 반응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채널의 목적을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 계정 담당자가 왜 우리는 얘처럼 반응률이 낮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고요. 그래서 개인 계정과 기업 계정은 태초부터 다른 반응률이다. 지금 한소희님께서 인블리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인블리 오피셜만 보면은, 그쵸, 인블리 오피셜 회사에서 운영하는 계정이죠. 딱 보시면 0.16이에요 좋아요 댓글 막 이렇게 있지만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노리는 키워드는 인블리라는 키워드와 또 브랜드를 이용한 인블리 신상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 그리고 뭐 패션, 데일리룩, OTD 뭐 등등 요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부 키워드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분석하실 수가 있겠죠. 인블리도 뭐 그냥 높지도 않더라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분석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요렇게 운영해도 되나? 요런 생각. 예, 보시면 빙그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요 밑에 한번 볼까요? 물론 자세한 내용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은 스타일이 달라. 그죠? 스타일이 다르죠.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다 보시면 다 만화 컨텐츠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컨텐츠를 만드시고 있죠. 그리고 요렇게 올렸을 때 비즈니스 계정이고요. 그리고 여긴 특이하게 빙그레오스 즉위기념 굿즈를 판매하고 있네요. 좀 재밌고요. 자, 그리고 거의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있고, 여기는 웹툰 형식이니까 요 슬라이드형도 대부분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얘는 해시태그가 딱 보시면 어떤 거 느끼십니까? 그래, 니 쓰고 싶은 해시태그 다 써, 요런 느낌 나시죠? 얘는 뭐 해시태그를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 딱히 그렇습니다. 뭐 노출을 위해서 쓰고 있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라이브 포스트 반응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몇 점입니까? 3.53입니다. 특히 어디가 높습니까? 맞습니다. 평균 좋아요가 다른 게시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댓글도 높고 평균 댓글 분포도 나쁘지 않지만, 좋아요 평균, 이 빙그레우스를 사랑하는 이 수많은 요고생일까요? 뭐 하여튼 이런 수많은 팬들의 힘입어 좋아요 댓글이 이렇게 늘어났고, 기업 계정이면서도 놀랍게도 이렇게 3.53이 만들어졌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 계정은 보시면은 만화 형식 올리고 있고요. 해시태그 보시면 무슨 검색 노출 이런 거 안 되겠죠. 이런 계정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업 계정과 개인 계정, 아까 비교를 해드렸지만 엄청난 차이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업 계정이 너무 나는 개인 인플루언서 계정처럼 운영하고 싶다, 불가능해요. 기업 계정은 그냥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빙그레우스처럼 뭔가 좀 이게 되네? 이런 형식의 뭔가 독특함으로 그 한계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기업 계정의 한계는 인정을 하되 새로운 시도는 쭉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니까 재밌네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재밌나 모르겠습니다. 요거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계정 주시면은 제가 분석하고 요렇게 농담 따먹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질문이 없을 땐 요런 거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요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미디언스의 인플루언서 랩 여기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인 계정처럼 운영을 하면 안 되냐라고 해서 일슐랭 가이드님께서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좀 몇 가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계정의 주인, 내가 딱 이 계정의 주인이야. 예를 들면 오씨 아줌마 계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죠. 여러분들은 저를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씨 아줌마는 바로 이 사람. 오케이, 그래, 나는 오씨 아줌마를 보려고 너의 채널을 구독하겠어. 이게 되는데 메가스터디에 강사 엄청 많잖아요. 메가스터디에 왜 여러분들은 구독을 하시나요? 뭐 이벤트 이런 거 아닌 이상 메가스터디에 내가 구독을 해야 되나? 이럴 수가 있죠. 삼성전자 유튜브 이 중에 구독하고 있으신 분 있나요? 난 삼성전자 브랜드가 너무 좋아, 이 구독을 해야겠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계정의 주인장이 누구냐, 누굴 내세울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 계정에서도 회사의 대표가 나오는 경우 있겠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회사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의 얼굴처럼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 어떤 호스트를 내세웠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내세우고 돈도 쓰고 영상도 많이 만들었는데 얘가 퇴사해버렸네? 아니면 얘가 다른 회사로 가버렸네? 아니면 얘가 잘 되니까 자기 개인 계정 파버렸네?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호스트를 내세울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빙그레 호수 같이 그거는 만화잖아요. 만화가 퇴사할 수 있나요?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냥 기업 브랜드로 운영하면 당연히 인기가 없습니다. 반응률 보셨죠? 완전 폭망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인정하느냐 아니면 빙그레오스나 뭐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변화를 주느냐,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강사들 중에 뭐 저를 포함해서겠죠? 강사들 중에 마케팅 컨텐츠만 올려서 채널을 운영하고 좋아요 받고 댓글 많이 만들고 이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인기를 얻기 쉬운 컨텐츠는 보기 좋은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 유용한 컨텐츠, 뭐 이런 컨텐츠들이 반응이 좋지, 그냥 블로그 마케팅 어떻게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인기를 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뭔가 마케팅을 알려주는 강사들 자체도 마케팅 컨텐츠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찍고, 그 사람도 밥 먹는 거 찍고, 뭐 아이와 데이트하는 거 찍고, 아내와 또 놀러 가는 거 찍고, 이런 거 다양한 삶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1인 기업은 그게 가능하겠죠. 뭐 어차피 나는 일과 삶이 하나니까. 그런데 회사 계정으로 생각해 보시면 회사의 직원이 아내와 놀러 가고 아이와 놀고 그리고 휴일날 영화 보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하는 일상을 찍고, 그게 뭐 어떡하라고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개인 계정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거, 물론 1인 기업 혹은 사장이 직접 나서, 대표가 직접 나서 이러면은 쉬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 계정처럼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슐랭 가이드님은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모먼트 광고 어떤가요? 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지만 요거를 답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A사는 데이터 복구를 해요. B사는 여성 의류를 해요.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데이터 복구는, 혹시 데이터 복구 들어보셨나요? 데이터 복구가 뭐냐면은 하드가 뻥 나는 거예요.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당장 뭔가 복구를 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검색에서 답을 찾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데이터 복구라는 상황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특별한 경우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데이터 복구를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는 지금 당장 내가 찾을 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데이터 복구, 아니면 카카오톡에 데이터 복구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반면에 여성 의류, 물론 검색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검색보다 이미지와 할인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검색에서 살 수도 있지만 예쁜 이미지에 할인도 많이 해요. 그런데 20대 딱 30대 이렇게 타겟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광고 가능한 곳 어딘가요? 네,
SNS가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죠. 건기식, 물론 검색 중요해요. 하지만 이미지 혹은 할인 혹은 누구한테 노출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김상길님께서는 내 아이템이 요런 종류냐 요런 종류냐, B랑 C는 비슷하겠네요. 그죠? 요런 종류냐에 따라서 카카오 모먼트 광고가 효과가 있나 없나가 기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자, 인스타그램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여잔데 20대, 30대, 다음에 10대예요. 20대, 30대의 여성이 인스타그램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성 의류는 인스타그램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겠죠. 건기식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갱년기 관련 건기식이야. 그러면 40대, 50대 여성분이 타겟이겠죠. 이 아이템은 인스타그램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물론 소재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카카오 모먼트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누가 쓰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연령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좀 더 넓은 타겟, 지역 등등등을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타겟을 광고할 수가 있는 거죠. 고로 카카오 모먼트의 광고 성패는 이미지 할인 타겟을 어떻게 구성해서 카카오 모먼트에 넣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요. 요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지 할인 타겟을 넣어서 광고했을 때는 꽤 좋은 성과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추천드립니다. 이런 B나 C 같은 아이템이라면 카카오 모먼트 배너 광고와 비교해서 좀 더 디테일한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해보시는 거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A 같은 경우 별로겠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콜사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B2B 몰과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노출시키고 싶은데 네이버 광고 이런 건 내가 알아. 그리고 뭐 카페를 운영하신다니까 뭐 카페 노출이라던가 블로그 노출 이런 것들은 다 하시겠죠. 그거 말고 좀 더 정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방법 중에 뭐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맞춤 타겟 광고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맞춤 타겟 광고는 앞에 리타겟팅 광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예를 들면 고객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보면서 페이스북에 가입된 사람 중에 네가 가진 전화번호와 이메일과 합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네가 찾는 애가 요 놈이구나. 내가 광고를 해줄게 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 고객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네이버 카페에 내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수익형 블로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국 온라인 창업 박람회 들어가서 여기 전책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아이디가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요 사람의 아이디가 이렇게 있죠. 여기도 요 사람들의 아이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추천은 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클릭을 했지만 크롤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의 정보를 읽어서 이쪽에 글 쓴 사람들의 아이디를 추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만 붙이면 이메일 주소가 되는 거죠. 혹은 골뱅이 지메일 붙이면 지메일 아이디가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하면 정밀 맞춤 광고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원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맞춤 광고, 맞춤 타겟 광고라는 게 있어요. 고객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을 하는 건데 나는 네이버 카페 관련 카페에서 최근에 글 쓴 사람들의 아이디만 쫙 추출해요.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이 아이디를 메일로 변환시켜서 업로드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맞춤 타겟 광고.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절필을 하고 있고 뭐 책을 안 쓰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제가 책을 어떻게 썼냐면은 이런 겁니다.
네이버 검색 노출이 되는 블로그에 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마케팅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고 내가 직접 작성한 컨텐츠를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조엘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글쓰기가 꾸준하다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를 저는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만들면 팬이 생기거든요. 팬이 생성? 팬이? 예, 팬이 만들어집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팬들을 카페나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단톡방도 될 수 있겠죠. 뭐 밴드도 될 수 있겠고. 어쨌거나 요 팬들을 모아서 셀럽같이 이제 커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물론 이걸 보고 야, 너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할 수도 있지만 요 말고 요 놈들 때문에 요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놈들은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여기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세상에 한두 편의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그 글을 통해서 난 네가 좋아 라고 하는 팬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엘님께서는 글을 통해서 팬을 만들고 이 팬들이 모여있는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홈페이지 뭐 등등등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 팬들을 어디다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팬들이 공유해가고 퍼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하면서 출판사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노출이 안 돼. 팬이 없어. 책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게 한다면은 요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